는 첫 번째 이제 강의인데요. 그 세션 1.1의 연립 1차 방정식과 첨가 행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강의 계획서를 먼저 한번 보면 아마 1주차에는 연립 1차 방정식에 대해서 이렇게 진도가 되어 있는데 좀 탄력적으로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아마 학생들이 화요일에 수업 시간, 화요일 그러니까 자정을 지나면 아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수업 영상을 보시고 공부를 하시고요. 목요일날 제가 밴드 통해서 공지한 시간에 혹시 그 질문이 있거나 하시면 그 줌에 참여를 하셔서 궁금한 부분 있으면 물어보시면 되고, 궁금한 부분이 없다면 제가 또 부가적인 설명할 게 있다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 그런데 이제 학생들이 수업할 수 있는 그런 그 온라인상으로 수업할 수 있는 여건이 잘 강의실에 갖춰지지 않다 보니까 제가 화요일날 영상을 하나 올리고, 그 목요일도 간단하게 학생들한테 그 피드백 정도를 받은 다음에 특별히 피드백이 많이 없다면 제가 또는 수업 시간에 좀 모자란 부분이 있다면 목요일도 추가적으로 영상을 조금씩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틈날 때마다 학생들이 영상을 꼭 확인하셔서 학습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챕터 1은 연립 1차 방정식과 행렬에 대해서 배울 것인데 제가 강의 계획서를 한번 출력을 해보니까 우리 학생들도 그 LMS 상에서 볼 수 있겠지만 제가 한번 봤더니만 이제 그 작년까지 우리 학과에서 진행한 그 형태를 그대로 이제 유지하면서 수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1주에는 이번 주 영상이죠. 연립 1차 방정식에 대해서, 그리고 2주차, 3주차, 4주차는 행렬에 대해서 그렇게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 행렬이 보면 우리 교재로 어디까지 있느냐 하면 행렬이 2장까지 있습니다. 챕터 2. 그래서 결국은 1주, 2주, 3주, 4주, 5주까지 아니군요. 6주까지군요. 6주까지 행렬에 대해서 그렇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2까지이기 때문에 한 150페이지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주하고 8주 벡터의 내적하고 외적에 대한 챕터 3의 내용을 다룰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중간고사를 이제 8주차, 7주차에 이제 여기 9주차로 되어 있는데 아무튼 중간고사를 보고 난 이후에 벡터 공간에 대해서도 일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 선형 변환 부분은 과감하게 생략을 하고 마지막에 고유값과 고유 벡터 이렇게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4주, 15주에 이제 수열이 들어있는데 이 부분은 좀 서브 부분으로 이 진도 상황에 따라서 조금 탄력적으로 다른 부분을 더 하거나 이렇게 좀 그 가감하는 형식으로 해서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계획서는 LMS에도 있고 그 학생들 충분히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사이트가 있으니까 충분히 감안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첫 번째 시간 연립 1차 방정식과 첨가 행렬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세션 1.1 연립 1차 방정식과 첨가 행렬. 우리 교재 12페이지입니다. 연립 1차 방정식이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미지수를 포함하는 등식을 가지고 방정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플러스 3,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하는 이 식과 그 다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라고 하는 이런 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방정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이런 방정식을 만족하는 미지수의 값을 우리는 해 또는 솔루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런 해들을 다 모아놓은 것을 가지고 솔루션 셋, 해 집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방정식을 푼다는 것은 이런 해 집합을 구하는 건데 우리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어지면 이제 연립 방정식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주어진 y는으로 식을 바꾸어서 이것을 여기다가 넣어서 이렇게 해결하면 되는 이런 것을 가지고 방정식을 푼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특별히 1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주로 다루게 되는데, 우리가 왜냐하면 이 1차 방정식을 해결을 하기 위한 강력한 도구로 우리는 뒤에서 배우게 될 행렬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합니다. 매트릭스라고 하는 행렬을 사용하는데, 이 행렬이라는 도구를 사용하게 되면 미지수가 여러 개가 있는 1차 방정식들, 연립 1차 방정식들을 좀 더 간단하게 풀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미지수의 차수가 1이라는 것은 이것을 보통 우리가 계수, 코에피션트라고 하는 계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뒤에 x에 이렇게 위에 있는 이 수를 가지고 차수라고 하는데, 이때 1은 보통 생략을 하지요. 그래서 차수가 1인 이런 방정식을 가지고 1차 방정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호모지니어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동차 또는 다른 말로 제차라고 하는 말도 씁니다. 우변이 0인 이런 것을 가지고 동차 방정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상대적으로 여기에 0이 아닌 이 숫자가 만약 0이 아니다 그랬을 때 이 식은 비동차 방정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는 비제차 방정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그젠플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거의 책에 있는 내용에 대한 PPT를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책의 내용을 보셔도 무방하고 PPT의 내용만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EX1 3X2 플러스 1은 X1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 우변에 있는 이 X1을 좌변으로 이항을 하면 EX1이 아니고 EX1이 아니고 이렇게 되겠죠. 이항하니까 X1 3X2 플러스 1은 0 이렇게 생긴 것이니까 이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1차 방정식이죠. 두 번째에 있는 이것들은 x1과 x2라는 이 변수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1차 방정식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루트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1차 방정식이 되지 않고, sin x라고 하는 이런 초월 함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역시 1차 방정식이 되지 않습니다. 자, 가장 마지막에 있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x1, x2, x3라고 하는 이런 미지수들의 개수는 3, 그리고 루트 2, 마이너스 5분의 1이라고 하는 개수를 가지고 있고, 미지수 x1과 x2와 x3의 차수가 1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1차 방정식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변의 값이 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차 또는 제차 방정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1차 방정식의 해 집합을 구하고 몇 개의 해를 찾아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 보니까 1차 방정식인데 아주 쉽죠. 그래서 풀이처럼 이렇게 풀어도 좋고요. 해 집합을 구하여라 했으니까 여기에 1 대입해 보겠습니다. x가 1이면 식이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7 마이너스 5y는 마이너스 1, 5y는 8,
그래서 x가 1이면 어떤 값이 나오겠습니까? y는 5분의 8이라고 해서 이것을 만족하는 해는 1,5분의 8이라고 하는 것도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쭉 여러 개를 찾으면 되죠. 그런데 이제 여기 풀이에서는 일반적인 방법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어진 식을 x는으로 이렇게 고쳤습니다. 그랬을 때 이 y가 s라는 해를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x, y라고 하는 해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는 s가 되면 이 s가 여기에 들어가게 되니까 x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7분의 5 s-7분의 1. 그래서 s의 값이 주어질 때마다 y의 그 해가 하나씩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해를 구하는 방법은 뭐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여기는 지금 해집합을 몇 개 구해봐라, 몇 개 해를 찾아라 하면 뭐 이렇게 1일 때 5분의 8, 뭐 0일 때 얼마, 0이면 얼마 되겠습니까? x에 0 들어가면 y는 5분의 1 되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해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b는 미지수가 x, y, z 3개가 있기 때문에 1번 문제보다는 조금 더 복잡할 수는 있지만 뭐 해를 찾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이렇게 정하면 되죠. x의 1, y의 1 그랬을 때 z의 값이 얼마 이렇게 이런 게 해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돼요. 뭐 쉽게 0, 0, 10분의 3 대입하면 성립하죠. 0, 0, 10분의 3은 3 그리고 1 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6 빼기 8은 마이너스 2고요. 더하기 10z가 3. z값 얼마입니까? 2분의 1 이렇게 해도 되겠죠. 이런 것들이 해가 된다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할 때 이 b 같은 경우에는 뭐 x에 s를 대입하고 y에 t를 대입하면 z는 이렇게 되겠죠. x 더하기 8y 더하기 3이기 때문에 z란 해는 마이너스 6. 미안합니다. 이게 자꾸 그 오리엔테이션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목소리가 자꾸 말을 하니까 더 안 좋아져서 학생들한테 조금 본의 아닌 민폐를 끼치게 됐는데 마이너스 6s 더하기 8t 더하기 3 그리고 10 웬만하면 이 컨디션이 괜찮을 때 영상을 만들려고 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마냥 그 컨디션이 좋을 때만큼 기다릴 수 없으니까 이렇게 일단 오늘도 영상 작업을 하는 건데 그 학생들이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약간 코맹맹이 소리처럼 이렇게 나죠. 자, 이렇게 된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푸는 방법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연립 1차 방정식, 즉 미지수가 x1, x2, xn에 관한 유한계의 1차 방정식의 모임은 지금 학생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런 형태로 모여 있습니다. 미지수가 몇 개냐면 a1, a11, a12, a1n 이미 위에서 n개가 있고 그 다음 줄에도 n개가 있고 이런 n개가 지금 보니까 m개씩 이렇게 있어서 전체 미지수는 m 곱하기 n개가 있습니다. 미지수 개수는 전체 n개씩이죠. 여기 하나, 둘 이렇게 해서 n개씩 있는데 그 n개가 지금 보면 m개가 있기 때문에 이만큼이 있습니다. 미지수의 개수가 n이고 이거 n 개수이기 때문에 mn개만큼 상당히 많은 게 있죠.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연립 1차 방정식의 풀이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건데 우리가 이미 중학교하고 고등학교에서는 간단한 형태는 배우는 것을 알고 있죠. 식의 개수와 미지수의 개수가 이렇게 같은 경우, 식이 2개, 미지수가 2개인 경우는 유일하게 해가 나오는 아주 이상적인 경우입니다. 반대로 식은 2개지만 미지수가 많으면 이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해가 무수히 많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해가 무수히 많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반대로 식의 개수보다 미지수의 개수가 식의 개수가 미지수의 개수보다 더 많은 경우는 이런 경우는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해가 유일하게 존재하고요. 여기는 해가 무수히 많이 존재하고 여기는 해가 존재하지 않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 즉 연립 1차 방정식에서 각 방정식이 모두 성립하는 순서상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반드시 목요일 줌으로 학생들 보고 확인하는 그 수업 전까지 이 영상을 꼭 확인을 하셔서 안에 내용이 어떤지 알아듣겠는지 뭐 또 모르는 게 있는지 이렇게 꼭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해 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연립 1차 방정식 해 전체의 집합을 가지고 해집합이라고 하고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이 동치 영어로 equivalent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같은 거 이렇게 동일한 해집합을 갖는 두 연립 1차 방정식을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한다? 동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연립 1차 방정식은 우리 어떻게 풉니까? 가감법 이용해서 이렇게 한번 풀어보면 2x는 6이고 따라서 x는 6이고 x는 3이죠. 그리고 x가 3이면 y의 값은 1입니다. 이게 안 풀어봤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이게 오타인다. 그죠? 오타. 이게 3,1인데 여기도 y를 없애기 위해서 3을 곱하고 여기도 2를 곱해서 식을 한번 다시 적어보면 6x 플러스 6y는 24 그리고 여기는 6x 빼기 6y는 12 빼면 12y는 12니까 y의 값은 1이고 y의 1을 대입하게 되면 x의 값은 3이라는 걸 알 수 있어서 이것은 해를 2,1로 가진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그러니까 3이 되어야 되겠네요. 오타가 종종 있으니까 수업하면서 한번 고쳐보도록 하죠. 자, 연립 1차 방정식의 해집합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연립 1차 방정식의 해집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 교재 15페이지를 살펴보면 해를 갖지 않는 경우와 해를 갖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고 해를 갖는 경우에는 유일한 해를 가지느냐 또는 무수히 많은 해를 가지느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해를 갖지 않는 경우의 기하학적인 의미는 학생들이 지금 보고 있는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처럼 이 두 개의 1차 방정식이 기찻길처럼 이렇게 평행하게 되면 만나지 않는다는 거죠. 만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해가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해를 갖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 이제 해를 갖는 경우인데 그 해를 유일하게 하나만 가질 것인지 무수히 많은 해를 가질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위에 있는 그림을 보면 L3라는 직선과 L4, L3라는 직선과 L4라는 직선이 여기 2,3에서 딱 하나의 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유일한 해를 가지는 것이고요. 무수히 많은 해를 가진다는 것은 이제 부정이라고 해서 두 개가 이렇게 일치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일치하는 경우는 기울기도 같고 왜 안 나오지? 기울기도 같고 그 다음에 y 절편도 같은 경우에 무수히 많은 해를 가지고요. 여기 해를 갖지 않는 경우는 기울기는 같지만 y 절편이 달라서 해를 갖지 않는다. 한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 교재 15페이지, 16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자, 예제 1-2번을 한번 보면
다음 연립 1차 방정식 그래프를 그려서 해집합을 확인해라. 뭐 1번, A번, B번, C번 같은 경우는 우리 학생들이 충분히 잘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돼서 이 부분은 이제 학생들한테 한번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네요. 자, 17페이지 개수만을 이용한 연립 1차 방정식의 풀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우리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우지 않았을 내용입니다. 그 수원에도 없고 수투에도 없고 미적분에도 없고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여기 있는 내용들은 잘 듣는 것이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개수만을 이용한 연립 1차 방정식의 풀입니다. 앞에서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연립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립 1차 방정식의 개수만을 이용해서 해를 구하는 방법도 한번 취급해 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그 책에 1.6식이 있는데 1.6식이 앞에서 처음 이 연립 1차 방정식을 소개할 때 나온 일반적인 식이죠. 이렇게 생긴 거. 식이 전체 몇 개가 있냐면 식의 식의 개수는 m개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식에 있는 개수의 개수는 하나, 둘, 땡땡땡에서 n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수는 n. 개수는 n개씩이고 그런 식이 m개가 있기 때문에 전체 미지수는 mn개가 있습니다. 미지수가 아니고 이런 것의 개수가 이제 mn개가 있다 이렇게 적어놓죠. 자, 이게 뭘까요? 앞에 있는 A11, A12, A1M 여기 개수들인데 이렇게 개수를 다 적어놓고 두 번째 식에 있는 개수들도 여기에 적고 첫 번째 거 적었어요. 두 번째 적고 마지막에 있는 식에 있는 개수들도 적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이 모두 다 0이면 우리가 동차라고 했지만 0이 아닐 수 있죠.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것들을 여기에 대시, 점선을 이렇게 긋고 나서 적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면 아마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우리는 어드제이센트 매트릭스 또는 첨가 행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야기한 어드제이센트는 뒤에 나오는 인접 행렬이고요. 미안합니다. 아규먼티드 매트릭스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규먼트 매트릭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됐죠? 미안합니다. 여기 나오죠? 첨가 행렬 아규먼티드 매트릭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개수만을 직사각형 모양으로 배열한 것이다. 자, 행은 첨가 행렬의 가로줄을 요걸 행이라고 합니다. low라고 합니다. 영어로 이걸 low 하나 둘 셋 몇 개 있겠어요 low가. 그렇죠. 여기는 1, 이 앞에 게 그러니까 결국은 행을 나타내 주는 거죠. m행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첨가 행렬의 세로줄 하나 둘 셋 넷인데 여기 보시면 이 뒤에 게 이제 열 번호죠. 1, 2, n 한 개 더 있죠. 그래서 일단 m 플러스 1, 열 뭐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좋을 것 같네요. 이 전체를 다 포함했을 때는 행이 하나, 둘, 셋, 넷 m개의 행을 가졌고 열은 하나, 둘, 셋, 넷 n개
n 플러스 1개의 열을 가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첨가 행렬에 여기 이제 보면 이제 이렇게 첨가 행렬이 되어 있고, 요것은 두 번째 행인데 이 앞에 있는 요것이 이제 행을 나타낸다. 이렇게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겠지요. 그 다음 여기 있는 것이 열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열 이렇게 되겠습니다. 행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첨가 행열의 두 번째 행은 이만큼이다. 두 번째 행이고요. 첨가 행열의 첫 번째 열은 이만큼이 첫 번째 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우리 교재 18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음 연립 1차 방정식은 첨가행렬로, 첨가행렬은 연립 1차 방정식으로 나타내어라. 자, A 보니까 식이 지금 보면 식이 하나, 둘, 세 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개. 3, 첫 번째 거 3이고요. y가 없잖아요. 없으면 0으로. 그 다음 z의 값은 마이너스 1. 그 다음 x 앞에가 마이너스 루트 3, y 앞에가 4, 그리고 z 앞에가 마이너스 2. x 앞에가 3, y 앞이 5, z 앞이 마이너스 2. 자, 그 다음 뒤에 있는 이 값이 0, 1, 2여서 이렇게 적으면 이제 첫 번째 행렬의 첨가 행렬은 완성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B 같은 경우도 우리 학생들이 하면 되고, 자, 이렇게 돼 있는 이 C 같은 경우를 원래 이제 1차 방정식으로 돌리려면 미지수를 무엇으로 할 거냐? 그냥 x, y, z 이렇게 해주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x 더하기 2y의 값이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 2x 더하기 4y의 값이 8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 주면 충분하겠습니다. 자, 18페이지에 보면 첨가 행렬을 이용해서 연립 1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과정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연립 1차 방정식을 변화시켜도 그 해가 변하는지 변하지 않는지를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 연립 1차 방정식을 동치인 연립 1차 방정식으로 바꾸는 방법을 기본식 연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재 18페이지 예제 1.3 아래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학생들이 한번 잘 이렇게 표시를 좀 해놓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식 연산 처음 보는 말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 기본식 연산은 다음에 나오는 3가지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 한번 보면 기본식 연산은 다음과 같은 3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는데 중요하니까 이거 잘 표시해 놓으시고요. 기본식 연산. 그래서 연립 1차 방정식을 동치인 연립 1차 방정식으로 바꾸는 방법.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A라고 하는 연립 1차 방정식을 푸는 것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니까 해를 같은 것으로 가지는 좀 더 풀기 쉬운 B 형태로 모양을 바꾸어서 풀어보자. 이것이 주된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기본식 연산을 왜 하느냐? 원래 문제 그대로 해결을 하면 좋겠지만 그 문제 자체가 해결을 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을 때 그것을 좀 쉬운 형태로 변환한
그런 연립 방정식을 풀어도 결국 동치이기 때문에 해가 같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것을 푸는 것보다는 쉬운 것을 푸는 게 좀 더 유리하기 때문에 저렇게 한번 바꾸는 것, 그것을 가지고 기본식 연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형태를 쓰는데 첫 번째, 두 식을 교환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한 식의 양변에 0이 아닌 상수를 곱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한 식에 0이 아닌 상수를 곱해서 다른 식에 더하더라도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기본식 연산을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위에 세 가지 기본식 연산에 의해서 연립 1차 방정식을 이제 변형을 시키더라도 해 집합 자체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앞에서 이야기한 어려운 연립 1차 방정식을 같은 해를 가지는 좀 쉬운 연립 1차 방정식으로 푸는 방법, 그것을 가지고 기본식 연산이라고 합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식을 교환한다 그랬는데 이 왼쪽에 있는 식이 이제 준식이라고 해서 원래 있던 식이고요. 오른쪽에 보면 지금 두 번째 행과 두 번째 식과 세 번째 식을 이렇게 교환했죠. 뭐 이렇게 되더라도 해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는 것이고, 그 다음 한 식의 양변에 0이 아닌 상수를 곱한다. 두 번째 식에 지금 보면 여기 두 번째 식이거든요. 2분의 1을 곱했다. 2분의 1을 곱하니까 x, 2분의 1을 곱하면 2, 2분의 1을 곱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2분의 1을 곱하니까 2분의 1, 이렇게 돼도 이제 0이 아닌 상수를 곱해도 무방하다. 그 다음 한 식에 0이 아닌 상수를 곱해서 다른 식에 더한다. 하나 더 늘었죠. 그래서 첫 번째 식에 마이너스 2를 곱해서 두 번째 식을, 자 여기에 마이너스 2를 곱해보면 식이 이렇게 됩니다. 위에 적어볼까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4z는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식이 이렇게 바뀌었죠?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이걸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마이너스 2x, 2x를 서로 더해주면 하나의 미지수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더하게 되니까 여기에 지금 2배 있는 것은 쓰지 않고 원래 그 그대로 두고 마이너스 2배 했는 이 식을 마음속에 또는 옆에 적어두었다가 이제 더하면 0이 됐고, 더하면 2y가 되고, 더하면 마이너스 7z가 되고, 더하면 마이너스 17이 되는 이런 형태로 바뀌게 되죠. 자, 요것이 기본식 연산입니다. 잘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기본행 연산인데, 우리가 이제 이번 영상 뿐만 아니라 다음 영상부터도 가장 많이 쓰이게 될 말, 아마 행렬이라고 하는 이 단원을 배우면서 가장 많이 쓰이는 연산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본 행연산입니다. 기본 열연산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보통 이게 사람의 눈이 행을 이렇게 보기가 더 쉬워서 이 기본 행연산 Elementary Law Operation이라고 하는 걸 하는데, 이 교재에서 definition, 약속이죠. 정의입니다. IJ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I행과 J행을 교환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1, 2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1행과 2행을 교환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E의 서브 I의 C이다. 이 말은 I행에 C를 곱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얘는 또 잘 안 잡히네. 이 말은 예를 들어서 2행에 3을 곱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에 있는 이 표현은 I행에 C를 곱해서 J행을 더한다.
1행에 3을 곱해서 2를 더한다. 이런 뜻입니다.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이 책에서 풀이 되어 있는 방법을 볼 때 아마 여기에 있는 이런 내용들을 쓰지 않을까. 그러면 이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학생들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랫줄에 중요한 말이 나와 있는데 첨가 행렬 A의 기본 행연산을 시행해서 얻은 첨가 행렬을 B라고 하면 A와 B는 행동치다. 이게 이렇게 기본 띄어 행연산이고 띄어서 행동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low equivalent 행동치라는 말을 이렇게 많이 씁니다. 어떤 연산을 취해서 기본 행연산을 통해서 얻은 것. 자, 그래서 이그샘플 한번 보면 자, 서로 행동치인지를 확인하고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랬습니다. 첫 번째고요. 여기가 지금 보면 A1, A2, 여기가 A3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갖는 것은 가만히 보니까 이것을 바꾸었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 어떨까요? 1행과 2행을 시행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한번 볼까요? 1행은 지금 그대로 있지만 2행이 다르죠. 2행이 사라졌잖아요. 가만히 보면 1행에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하면 이렇게 써지지 않겠습니까? 마이너스 3을 곱하면 이렇게 될 텐데 이것과 이것을 더하니까 0이고 6과 4를 마이너스 3을 곱했으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6과 4를 더하니까 마이너스 2 3과 0을 더하니까 3. 그래서 얘는 첫 번째 행하고 두 번째 행을 첫 번째 행에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해서 두 번째 행을 더해놓은 이런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 관계는 지금 가만히 보니까 지금 여기 보세요. 요렇게 이 관계는 지금 여기서 A1에서 A3로 왔다가 A4를 가야 되는 거여서 사실은 요 부분은 지금 A3에서 요렇게 보는 게 더 나을 터인데 2행이 지금 보면 마이너스 2분의 1로 이렇게 다 나누어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 또 옳겠고요. 이 부분은 지금 보면 이 네 번째에서 이렇게 왔을 때 지금 가만히 보면 2행에다가 마이너스 2를 더해서 2행에다가 마이너스 2를 더하면 이렇게 되겠죠. 0이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더하는 게 아니라 곱하면 여기는 3이 되고 그래서 0, 1을 더하니까 그대로 1이고 마이너스 2, 2 더하니까 0이고 3 마이너스를 더하니까 2 이렇게 됐죠. 그래서 여기는 좀 복잡하지만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2행에다가 얼마를 곱했느냐 하면 마이너스 2를 곱해서 1행을 더해준 그런 결과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국은 여기 있는 것들이 모두 다 행동치라는 것이 이렇게 설명이 됐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꼭 해보셔야 됩니다. 이제 첨가 행렬을 이용해서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을 해보자 그랬는데 한번 이제 살펴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으면 굳이 이렇게 글을 쓰지 않더라도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보시는 식을 이렇게 표현한 거를 어떻게 표현한 것이죠? 첨가 행렬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첨가 행렬로 이렇게 잘 표현을 해두었고 이 첨가 행렬에서 이 표현이 뭡니까? 첫 번째 행에 마이너스 2를 곱해서 두 번째 행을 더한 거죠. 자, 이 식에서 첫 번째 행에 마이너스 2를 곱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제가 그냥 한번 적어본 거죠. 그래서 2행을 더하니까 0이 됐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0이 된 거죠. 그 다음 더하니까 2가 되었고 더하니까 마이너스 7 더하니까 마이너스 17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 이 두 번째 것은 첫 번째 식에 마이너스 3을 곱한다고 했으니까 이 표현이겠네요. 이 첫 번째 식에 마이너스 3을 곱하면 식이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7 그리고 자 여기는 마이너스 3과 3을 더하니까 0이 되고요. 더하니까 0이 되고 더하니까 3이 되고 더하니까 마이너스 11 더하니까 마이너스 27 이렇게 되는 게 이제 두 번째까지 했습니다. 자, 지금 이게 뭘 나타내느냐 하면 뒤쪽에서 또 배우겠지만 하는 아이디어가 이렇게 없앱니다. 여기를 다 0으로. 지금 0으로 이렇게 만들었죠. 그 다음은 누구였습니까? 여기 있는 숫자를 또 1로 만들고 1로 만들었죠. 그리고 요 아래쪽에 있는 숫자를 없앱니다. 그러면 1, 0, 0, 1, 0, 0. 이 숫자도 곧 뭐로 바꿔야 되겠습니까? 1로 바꾸게 되면 행렬이 이게 행렬이라고 하는데 좀 예쁜 모양이 나와서 우리가 첨가 행렬을 읽을 때 매우 쉬운 형태가 됩니다. 이렇게 마지막이 이런 계단 모양처럼 되어 있으면 z는 3 그 다음 이 식은 y 빼기 2분의 7z는 마이너스 2분의 17인데 z에 3이 들어가면 y를 저절로 구할 수 있죠. 반대로 x도 구할 수 있는 그 표현을 이런 식으로 해둔 겁니다. 1.2절에서는 이제 이러한 기본 행연산에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방법을 통해서 가우스 소거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해서 좀 더 다른 방법으로 해를 좀 더 수월하게 해를 구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가우스 소거법입니다. 그 가우스 소거법에 대한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고 일단 첫 주 오리엔테이션 그리고 첫 번째 영상 이렇게 업로드 되어 있을 텐데 학생들 보시고 충분히 공부하셔서 목요일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줌을 이용해서 질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요일날 제가 상황에 따라서 짧게 이렇게 영상을 또 만들어서 하나 또 올려 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없으면 그 다음 주에 올리고요. 제가 필요하면 그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추가적으로 업로드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